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국민대학교병원의 송승찬입니다. 제 전공은 간담체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외과의 과거와 현재인데 저희 특강의 형태로 김준기 교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해오신 일을 중심으로 복강경 수술과 함께한 32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너무 잘 아셔서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준기 교수님은 대한내시경 복강경학회 이사장과 부장도 역임하시고 또한 또 성모병원 미세침습 센터장을 하시면서 국내의 많은 유진에게 미세침습 수술도 전파하셔서 한국 외과의 위상을 아주 높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플로리다 대학에서 연수를 하셨고 현재 정년퇴임을 하셨고 평택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하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딱 할 말만 적어봤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강경 수술을 콜로라도 헬스 사이언스 센터 유학 당시 그레이스 반스틱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1년 반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한 복강경 수술은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입니다. 2000년을 맞이해서 지난 9년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국제 복강경외과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 학회를 위해서 그때까지 제가 번역하였던 라파로스코피 서저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초록은 한국에서 처음 한 수술, 이 수술은 세계에서 처음 번역한 수술입니다. 153년을 경험하고 나서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입니다. 대한외과 학회지 94년 7월에 그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대장 항목을 계속 강의를 하다가 2차 병원 제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 거의 지비가 대부분입니다. 허리와 지비 앞에 이 경험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129번째부터 3공식으로 성공을 했는데 96년을 경험하고 나서 대한외과 학회지 95년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은 단일 공부하시는데 이때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스플렉토미를 제가 한국에서 처음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94년 1월부터 1994년 1월부터 시도를 했는데 첫 둘에는 비너스 블링 때문에 컨버전 됐습니다. 세 번째 6월 23일 날 한 게 한국 처음 정례입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포트 사이트를 5개를 사용했어요. 우리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일본의 기타노 선생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아티리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티리를 컨트롤하고 해서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1명을 경험하고 나서 포트 3개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논문을 저희 제자인 개봉영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제일 많이 경험했던 환자는 IPP와 헤레디타리 스페로사이토시스였습니다.
라파로스코픽 스플레넥토미만 가지고 봤더니 30이 가장 우수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위치를 바꿨습니다. 라이트 라테랄 데코비투스로 하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리가쇼 엔도스코픽 베스플라 스테이플러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만 보험 관계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깎이려고 스텝을 크립으로 다 수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신적 출술은 95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열례를 경험하고 나서 대한외과학회지 98년 11월호에 발표했습니다. 네. 2005년까지 31년을 더해가지고 과거 오픈 피어리어드 때 했던 오픈 서저리하고 비교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2006년 5월에 외과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외과학회지만 발표하면 교수 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거가 안 되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포트 사이트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포트 사이즈는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했던 질환은 코티컬 아데노마와 피오크로모사이토마입니다. 수술 시간을 보니까 아드레날렉토미를 위해서 복강경 수술이 탄생하지 않았나를 생각할 정도로 처음 연례까지는 수술 시간이 오픈보다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라파로스코피가 훨씬 짧게, 오픈보다도 짧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레인보우 인시전이나 롱미드라인 인시전을 쓰지 않고 포트 3개만 닫으면 되니까 아마 거기서 시간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 처음에는 우리 한국수도 400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400분 이상 걸렸는데 40년 증가하니까 100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때도 논문에 종종 나오는 말입니다. 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구조라는 말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에 미친 사람들은 계속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다. 소아외과를 잘 안 하는데 이걸 콜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아외과에서 하는 그 두하멜 프로시저를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97년 3월 25일에 두하멜 서저리를 성공을 하고 한 케이스를 더 경험한 뒤에 외과학회지 1999년 9월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트 사이트고 NR 프로시저 그 사진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 전공인 대장학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수술은 94년 4월 19일에 렉탈 캔서 서저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가 두려우니까 라파로스코프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APR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년 경험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된 논문 중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외과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97년 5월에 1년 전인 96년 봄학회에서 외과학회 봄학회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아마 우리 강은경 교수가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장입니다만 2년차 때 발표를 했는데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야단 맞은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혼이라든지 그때 박태갑 교수님 옆에 계셨는데 이명덕 교수님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그래도 박태갑 교수님께서는 저를 마음으로 말로서 밀어주셨거든요.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고 나서 10년의 경험을 하기 전 10년의 경험과 비교해서 안티주당하고 서저리를 냈는데
맞는지 콜론 캔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가 95.7%까지 올랐습니다. 99년, 2003년 때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면은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레탈 캔서의 로컬 리커런스를 보니까 두개 다리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TM이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손으로 사클만으로 손을 쑥 넣을 때죠. 로컬 리커 28.6%입니다. 그 당시 이것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파로스코프를 적용하면서 TME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TME 라인을 벗어나면 피가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로컬 리커런스가 9.5%로 뚝 떨어졌습니다. 러닝 커브는 송경모 교수가 저하고 같이 경험할 때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저 러닝 커브를 직장암만 계산을 해줬습니다. 60 내지 80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때는 사실 거의 변변한 기구가 없었죠. 저는 서지완드 나오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서지완드 나오기 전에는 삭션하고 보비하고 따로 들어가니까 피 한 번 나면은 피 잡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피 하나 잡는데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컨버전 안 하고 버티면서 수술을 해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또라이 같아요. 나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로스코픽 abdominal transanal 나타 프로토스모이젝토미 위드 콜로에나 나스모시스 1996년 2월에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은 제럴드 마크 선생님의 타타의 복강경 버전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존 마크라고 라파로스코픽 타타라 해가지고 여러 논문을 써냈는데 제가 먼저 했습니다. 번역은. 근데 저는 직접 배운 제럴드 마크 선생님부터 직접 배운 게 아니라 거기 유학 갔다 온 후배 교수인 이종수 교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뭐 배우면 나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96년 6월에 성공을 했고 우리서 같이 이거 제럴드 마크 선생님 따라서 탓하니까 우리는 라파로스코프로 복벽부터 먼저 했으니까 나타로 붙입시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제럴드 마크 선생님의 타타는 트란스에날입니다. 트란스에날, 에너스부터 먼저 들어가고 저는 라파로스코프 abdomen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랩탈 모빌리제이션 할 때는 힐드 선생님의 TME를 이용해서 에날 스핑크까지 내려간 다음에 항문으로 스페시멘을 빼내고 콜로 에날 아나스토모시스로 항문을 살렸습니다. 이 술기를 2008년에 대한내시경 복강경외 과학회지의 지상 강좌로 발표를 했습니다. 롱텀 서바이벌은 배봉경 교수가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8cm 이하의 로우 렉털 캔서 환자를 수술하는데 대개 LAR을 하기도 하고 라타를 하기도 하고 APR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뭡니까? 418명의 중에서 나타가 171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에날버즈로부터 에버리지 5cm 상방. 옛날에는 전부 APR 했죠 이거. 그리고 프리오키모 레디오테라피를 91.9%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프리오 레디에이션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레이트 보니까 로컬 리커런스하고 나타가 LAR하고 비슷합니다. APR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잠깐 보시면은 교의대학에서 보내온 슬라이드입니다. 박선진 교수가 2006년에는 27%였습니다. 이게 4년 후인 2010년에는 5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70% 가까이 되고 2017년에는 18년에는 약 80% 됩니다. 이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로만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따라오려면 멀었고요. 박선진 교수는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서바이벌을 보니까 2000년대는 한국에서 콜로렉탈 캔서 서바이벌이 58%였는데 2005년도에는 66%로 오르더라. 그리고 2014년 되니까 76.3%가 되더라. 여기에는 내셔널 에포트도 있지만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에포트가 있었다. 거기에는 그 코리안 라프로스코픽 콜로렉탈 서저리 스터디 그룹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대한 아마케디에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책임자입니다. 이기정 교수.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교수죠. 그 연구에 를 잠깐 살펴보시면 2000년 11월 24일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12명의 복강경에 미친 콜로렉탈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결성을 했습니다. 목적은 소통해서 스탠더제이션을 해서 후배들을 가르쳐서 라프로스코피 서저리를 퍼뜨린다. 그리고 RCT로 논문을 써서 발표한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지만 7년 뒤에는 183명이 됩니다. 82개 병원에서요. 그러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한문학회 거의 젊은 회원들 거의가 다 이 연구의 회원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을 맡으면서 주로 라이프 서저리와 비디오 심포지움으로 술기 가르치는 데 집중을 했는데 그 외에도 강의 수를 따져보니까 110건의 강의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2004년과 2005년 라이프 서저리 심포지움과 2006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던 비디오 심포지움이 전 회원들한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에 가졌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수술했던 수술수와 수술 건수와 수술명과 그 수술 건수입니다. 보면은 역시 로우 안테리오 리섹션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제일 흔한 수술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경북대학교에서 5월 제 세 번째 심포지움을 할 때에 백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졌을 때의 리플렛들입니다. 2005년 10월에 대한대장학문학회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백스가 나왔고요. 이 백스를 보시기 전에 10번째 라이브 서저리의 이 초대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강승범 교수께서 그때 술자였고 초대 글을 썼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일찍이 대장암을 복강경 수술로 절제하셨던 선구자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동안 복강경 대장 수술 연구회를 통하여 많은 후배들에게 그 경험을 마음껏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좌장은 주로 저하고 고려대학교에 그 당시 동국대학 계셨습니다만 김선환 교수와 최규석 교수가 보고 여러분들이 서로 라이브 서저리를 하겠다고 해서 참 회장하기가 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의 백스입니다. 백스 편찬위원들과 그 당시 책임을 맡았던 연구의 강사 정승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6년에 6번의 비디오 심포지움. LAR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엑스퍼트들이
비디오를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 수술을 갖다가 가지고 비디오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3번 이때 발표를 했던 연자들과 협동해서 아틀라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강경 아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3차 비디오 심포지움은 이 복강경 대장 수술 아틀라스 출판 기념회로 했습니다. 제가 빈센트 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그때 간사로 제일 많이 수고를 했던 한림대학의 김병철 교수입니다. 기념사진 찍었고요. 네, 김선환 교수님, 최규수 교수님, 아주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이 K 라파로스코프는 K 로보틱 서저리의 스타입니다. 그리고 6대 회장께서 김정남 교수님께서 대한대장학문학회 복강경 대장 수술 연구에 20년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를 하고 과거에 회장도 했지만 다시 6대 회장님을 모시고 편집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승규 선생님도 같이 했어요. 지금은 7대 회장님입니다. 네. 이때까지 보면은 고을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Prospective Trial for Oncologic Outcome.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정승용 선생님이 시작해서 지금 서울대학에 계시죠. 서울대학 팀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리안 트라이얼입니다. 코리안 트라이얼 2010년에 강성범 교수께서 쇼텀 아웃컴을 발표했고 정승용 선생님께서 2014년에 서바이벌 아웃컴을 발표했습니다. 강성범 교수께서 그 논문에 These surgeons were qualified through live demonstrations held by the Korean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Study Group으로 온 세계의 저희 스타디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시간이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의사는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이고 의사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평준화되려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9년이 지나서 로봇 수술을 배웠습니다. 이때 스승이 제가 라파로스코프를 가르쳤던 제자들 3명으로부터 라파로스코프를 하면 로봇이 쉽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나서 로봇은 로봇이고 라파로스코프는 라파로스코프예요. 배워서 100케이스를 하고 조촐한 기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제가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할 때입니다. 끝나고 나서 로컬에 불러서 갔는데 2차 병원에서 필요한 수술이 뭘까 해서 실스와 실스 플러스 1 서저리를 연구를 좀 해서 2차 병원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배워 다녔던 병원입니다. 소카 병원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NCC 그리고 대전성모병원 두 인천성모병원입니다. 저를 아주 기쁘게 가르쳐줬던 딱 에이지 까네히라 마사키 이토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제자인 이상철 교수와 이윤숙 교수의 제자, 저의 손제자한테 라파로스코픽 실스 TEP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그널을 맞지 않는가 봐요. 수술이 시그널이 포트가 작으면은 좋아할 것 같았는데 결과가 좋아야 2차 병원에서도 환자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ETP로 지금은 헌혈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자들과 일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 멀었습니다. 항상 수술할 때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 수술은 엠브리올로지다. 그리고 어떤 수술이든지 베스트라 서리다. 예.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수술하다 보면. 특히 암 수술하다 보면. 그리고 빈센트 병원에서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전정수 교수님입니다. 라파로스코피 처음 할 때 반대가 많고 본원에서도 걱정하고 나가면은 그 96년에 발표할 때 엄청 탔다고 그랬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도 꿋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일 큰 방을 저한테 내주시고 당신 수술은 작은 방에 갖고 가서 하신 우리 전정수 교수님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입니다. Once you stop learning, you start dying. 예. 배우지 않으면 좋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러 온 제가 대개 한 달 이상 인연을 맺었던 국내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온 것은 배우러 왔다고 했지만 갖고 온 것은 에너자이저, 저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지금은 이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정성용, 정성규, 이기전 선생님, 개공년 선생님, 이상철 선생님 지금은 제자들이 저희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수술을 라이브 서리를 4번을 했는데 가장 인도에서 유명한 와나니 벤유 선생을 한테 초대를 받아가서 라이브 서리를 할 때 고정봉수 원학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갔던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교과서를 선물을 하고 수술 끝나고 인도 명예회원 되고 지금도 그 정봉수 선생은 그 당시에도 우리 회장님을 한국의 바나니 벤유라고 했는데 지금 뭐 수술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그제도 월드 콩그레스 오브 엔도스코피 서저리 부산서 할 때 바나니 벤유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2차 병원 학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특강은 질문이 없는 게 관례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규 교수님 다시 한번.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